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 시간은 TBS 기자들과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조심스러운 9월 외발 서기를? 네. 외발 서기를 9월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을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9월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9월에 조심해야 될 거. 네. 글쎄요, 뭐 식중독도 아니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말벌도 조심해야 되고요. 가을철에 또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그렇습니다. 폭식도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낙상 사고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낙상 사고요? 네. 낙상 사고는 원래 12월에 많은 거 아닌가요? 네, 12월에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9월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인데요. 9월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낙상 사고가 7,3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안전사고 중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월등한 수치를 나타낸 거죠. 특히 낙상사고 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빙판길, 겨울철이 예상이 되는데 가을에는 그럼 등산 가다가 많이 넘어지시는구나. 그것도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겨울철 하면 또 12월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12월에 낙상사고하고 비교해봤더니 12월이 낙상사고 4,000건 정도였으니까 9월에 7,000건이 넘으니 뭐 2배 가까이 오히려. 뭐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등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 실내에서 이 낙상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낙상사고가 많다. 9월에 그것도. 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너무 다른 실제 수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봤더니요. 환절기에 어지럼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장과 폐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쓰러졌다가 발을 헛디뎌서 낙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관절염이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외발서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외발서기를 왜 연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발서기 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한 발로 서서 균형 감각을 계속 뭔가 훈련하는 누군가 축지법을 쓴다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 누가 떠오르죠. 공중부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그 연습을 하면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넘어질 때는 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고 버려야 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리고 또 손목 골절이나 골반 같은 것에 이제 자극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도 하면은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뭐 안전사고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발생하니까 뭐 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외발서기 훈련 요거는 한번 팁으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꼬마 열차 타요로 지어봤습니다. 꼬마 열차 타요. 제가 꼬마 버스 타요는 아는데 꼬마 열차 타요는 처음 듣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따옴표가 꼬마 열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꼬마 버스 타요가 아니라 꼬마 열차를 타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의미를 붙여봤는데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작은 열차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기 때문이죠. 우이 신설선. 그러니까 도시철도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이 도시철도가 가장 작은 열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이 신설선이 이제 두 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꼬마 열차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본 건데요. 자, 우이 신설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우이동과 신설동을 이어주는 경전철이고요. 지난 2일 토요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총장이 뭐 11.4km 13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에서는 4호선 환승을 할 수 있고요.
보문역에서는 6호선, 그리고 신설동역에서는 1호선과 2호선 각각 환승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무인 경전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중전철이라고 불리는 일반 지하철보다는 규모가 작고요. 두량이니까요. 그렇죠. 정원이 174명인데요. 일반 지하철 한 칸당 정원이 1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 한 칸에 해당하는 게 총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요금은 카드 기준 또 성인 기준으로 1,250원 예. 일반 열차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이신설선을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있나요? 네, 뭐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은데요. 실제로 당시 그 리포트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문숙희 기자가 저희 취재 기자가 촬영하던 취재하던 날 사람이 문에 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진 않았나요? 네,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예. 문이 끼자마자 바로 그 열차 문이 열리면서 예. 사고는 크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큰 안전 사고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이 다른 타 시도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또 열차 지연이라든지 뭐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동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끔 비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대비하겠다. 제가 근데 언론을 보니까 네. 벌써 수익성 악화 걱정을 하고 있던데 예. 뭐 첫 주였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따져봤더니 무려 40%가 무료 손님이었다 이러던데요. 네, 그 얘기가 이제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이 키워드를 꼬마 열차 타요라고 붙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이 타세요라고 예.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지난 4일 서울시가 이 우이신설선의 승객이 얼만큼 탔는지 그것을 수송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개통 당일인 2일과 다음 날인 3일 이틀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승객을 분석을 해봤더니 11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환승객을 빼고 우이신설선만 쭉 이용한 승객은 8만 4천여 명 정도가 됐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을 세봤더니 3만 2,500명 정도. 그러니까 38%. 말씀하셨던 40%에 육박하는 수치이죠. 10명 가운데 4명이 무임승차였다고 하니까 이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현재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같은 분들에게는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 수요 예측이라고 하죠. 우이신설선을 깔았을 때 여기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겠느냐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게 바로 하루에 13만여 명이 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그 기록한 수치가 11만 명. 거기서 또 그 무임승차를 빼면은 얼마 안 되죠.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뭐 초반이고요. 예. 뭐 예전에 9호선도 뭐 수익성 악화 우려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네, 한강의 기적은 잊어달라로 지어봤습니다. 예,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인데 한강의 기적 예. 잊어달라는 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보죠. 예. 서울에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올림픽인지 아시나요? 아니 올림픽이 지금 평창에서는 그것도 강원도에서 열리는 거고 예. 내년도 2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건축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건축 행사인 UIA 2017 서울 세계 건축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지난 4일 개막을 했고요. 국제 건축 연맹이 3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대회고요.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124개국 건축인들이 모여서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건축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도시의 건축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렇게 꾸며진 것이죠. 뭐 금메달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경기는 치르지 않지만 메달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치르지 않는 대신에 건축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미래, 문화, 자연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토대로 포럼,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국내 건축가 12명이 돌아가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대중적인 그런 그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메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건축가를 선정해서 최고의 영예를 수상하는 분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네. 이번 해에는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도요 이토 씨가 받았다고 하고요. 네. 7일까지 코엑스에서 서울 건축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건축 대회하고 한강의 기적을 잊어달라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말을 이제 전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건축은 건설과 동의어로 해석됐지만 건축의 본질은 삶이자 문화이자 예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성장과 개발 중심의 이 한강의 기적은 이제 잊어달라라고 말을 하고요. 이전에 낡은 곳을 철거해서 새롭게 개발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건설의 시대가 아니라 건축의 시대이다라고 예. 말하면서 재생의 시대, 건축의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예. 서울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건설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건축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도시 재생으로 바뀌어야 간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거군요. 이렇게 좀 키워드를 알아보니까 올 한 주도 굉장히 숨가쁘게 서울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